오늘은 삼국지의 비운의 영웅이라 불리는 주유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유는 삼국지 연의에서 너무나도 큰 각색이 있었기에 오늘은 실제 역사 속 주유의 모습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는 후한 말의 인물로 자는 공근이며 양주 여강군 서현 사람입니다. 그의 집안을 보면 고조부인 주영이 한장제, 한화제 때 상서령을 지냈고 증조부 주응은 한안제 때 상서랑을 역임했으며 종조부 주경과 주충은 양대에 걸쳐 상공 중 하나인 태위직을 지냈고 당숙 주상은 단양태수를, 아버지 주인은 낙양령을 지냈을 정도로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명문가였죠. 정사 삼국지 주유전을 보면 첫머리부터 그가 건장하고 기상이 굳세며 자태와 용모가 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열전 첫머리에서부터 외모를 언급한 것을 보면 그의 뛰어난 용모는 당시에도 상당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동탁 토벌전이 일어났을 때 송견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당시 10살이었던 주유는 같은 또래였던 송견의 아들 손책의 명성을 듣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주유가 구강군 서현으로 이주해 살 것을 권했고 이 말을 따른 손책이 자신의 어머니 무열왕후를 데리고 서현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이 시작됐죠. 이후 주유는 길 남쪽의 큰 저택을 손책에게 내어주고 손책의 어머니 무열왕후에게도 예를 갖춰 절을 하는 등 극진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유의 뛰어난 면모 중에는 음악적 재능도 있었는데요. 강표전에 따르면 주유는 자신이 기나 사관 같은 고대의 대가들에 미치지는 못하나 좋은 곡을 분별할 줄은 안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술에 취해 있어도 악사들이 연주하는 곡조가 틀리면 바로 알아차릴 정도로 음악의 조예가 깊었죠. 그래서 강동에서는 곡조를 틀리면 주랑이 돌아다 본다는 말까지 있었고 여성 악사들은 주유에게 연주를 할 때면 일부러 박자를 틀리게 연주해서 자신들을 쳐다보게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유는 외모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성격도 매우 좋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주 모욕을 주던 정보에게도 항상 예의 바르게 대했고 결국 정보는 주유의 인품에 감동해 그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공근과의 사귐은 마치 향기나는 맛있는 술을 마시는 것 같아 스스로 취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192년 송견이 유표와의 싸움 도중 죽자 손책은 원술 밑으로 들어가 벼슬살이를 하게 됐는데 얼마 후 원술과 유효와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주유도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손책에게 귀순하여 유효와 싸워 이기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당시 원술은 주유의 능력을 높이 사서 그를 부장으로 임명하며 가까이 두고 싶어 했지만 주유는 원술에게서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거소연의 장이 되길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통해 강남의 손책에게로 가버리는데 이때 손책은 직접 나와 주유를 영접했고 그 자리에서 즉시 2000명의 군사와 50필의 말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199년에는 손책과 함께 여강태수 유훈을 무찔러 여강을 점령했고 이때 절세미녀로 알려진 교공의 두 딸을 포로로 잡게 되는데요. 언니인 대교는 손책이, 동생 소교는 주유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손책은 교공의 두 딸이 비록 떠돌게 되었으나 우리 둘을 사위로 삼았으니 역시 충분히 기뻐할 만할 것이다라며 농담을 던질 정도로 주유와 친밀한 사이였죠. 200년 손책이 죽고 그의 동생 손권이 뒤를 이었을 때도 주유는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손씨 가문을 섬겼는데요. 특히 주유는 다른 신하들과 달리 일찍부터 손권에게 극진한 예의를 갖췄고 이에 감동한 무열왕후는 공근의 말이 옳다. 공근은 백부와 같은 나이로 한 달이 적을 뿐이다. 나는 그를 아들과 같이 볼 터이니 너는 그를 형으로 섬겨라라며 손권에게 주유를 형처럼 섬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206년에는 마둔과 보둔을 쳐서 우두머리를 효수하고 포로 1만여 명을 잡아오는 등 큰 공을 세웠고 황조가 보낸 등용까지 생포해 오나라로 압송하는 전과를 올렸죠. 그리고 208년 마침내 주유의 최대 업적인 적벽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형주의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하면서 수십만의 병력을 얻게 된 조조는 강동으로 눈을 돌리며 손권에게 항복을 권하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편지에는 요즘은 죄상을 들어 죄지은 자들은 토벌했고 군기가 남쪽으로 향하자 유종이 항복했소. 이제 수군 80만을 단련하여 바야흐로 오 땅에서 손장군과 자웅을 가려보려고 하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본 모든 신하들이 두려워하며 항복을 주장했지만 유일하게 노숙이 반대하며 파양에 있던 주유를 불러들이게 했죠. 당시 주유는 조조와 맞서 싸울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수전에서는 우리 오군을 이길 수 없다. 둘째, 북쪽에는 아직 마초, 한수 같은 배후의 세력이 남아있다. 셋째, 지금은 겨울이라 말에게 먹일 마초가 없다. 넷째, 중원의 사람들이 이 먼 곳까지 왔으니 반드시 질병이 돌 것이다. 다섯째, 조조는 한나라의 승상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역적이다. 여섯째, 장군은 아버님과 형을 이어 강동을 점거해 땅이 수천 리고 군사는 날래어 이용하기 충분하다. 이러한 주유의 분석은 정확히 들어맞았고 결국 조조군은 질병에 시달리다 첫 교전에서 패하여 장강 북쪽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황계가 지금 적군은 많고 아군은 적기 때문에 오랜 시간 싸우는 것은 불리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조조군의 배는 앞뒤가 서로 이어져 있으므로 불을 질러 달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며 화공계책을 제안했죠. 이 일을 받아들인 주유는 몽충과 투함 수십 척에 기름을 부은 풀을 가득 실어 조조군을 공격하게 했고 때마침 동남풍까지 불어주면서 조조군은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조는 나는 도주를 수치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후에 송권에게 편지를 보내 적벽에서의 패배는 정확히 질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배를 불태우고 스스로 철수했던 것이다. 본의 아니게 주유에게는 그와 같은 위명을 주게 되어버렸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후 주유는 조조가 남겨둔 조인과 대결하게 되는데 전투 도중 오른쪽 겨드랑이에 화살을 맞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부상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장에 나가 조인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게 됐죠. 전쟁이 끝난 후 주유는 유비와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남군의 남쪽 땅을 나누어주는 대인배적인 면모도 보여줬는데요. 이후 그는 촉을 점령한 뒤 한중의 장로를 항복시키고 마초와 동맹을 맺어 조조와 겨루겠다는 천하의 분지계를 세웁니다. 하지만 서천 정벌을 위해 병사들을 훈련시키던 중 병을 얻었고 그럼에도 무리하게 강릉을 출발하다가 결국 파구에서 3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기 전 주유는 길고 짧은 것이 인생이니 진실로 애석해야 할 거리도 못 됩니다. 다만 제 작은 뜻을 펼치지 못하고 주군의 명을 다시는 받지 못함이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숙을 후임자로 추천하며 현재 조조와 적이고 유비는 가까이 공안에 있으며 변방 지역과 가까이 있고 백성들은 아직 귀의하지 않았으니 응당 훌륭한 장수를 얻어서 집무시켜야만 합니다. 노숙은 지혜와 지략이 있어 이 일을 맡기에 충분하니 저를 대신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죽은 그 당일이라도 해도 걱정할 일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마지막 조언을 남겼죠. 그의 죽음에 송권은 소복을 입고 크게 슬퍼했고 후에 황제가 되어서는 주유가 없었다면 자신이 제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연애 속 주유의 모습과는 달리 실제 역사 속 주유는 제갈량과 경쟁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주유는 유비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세력의 오나라에서 송권다음가는 위상을 가진 인물이었고 대인배적인 성품으로도 유명했죠. 특히 그는 위나라의 명장 조인을 격파한 유일한 장수였으며 조조도 인정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실제 역사에서의 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오나라에 큰 타격이 됐는데요. 송권을 비롯한 오나라의 인사들 사이에는 대대적인 확장이나 접전을 꺼리는 안전주의적 성향이 있었지만 주유는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뻗어나가는 팽창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던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유가 죽은 후 오나라는 천하의 분지계를 포기하고 위나라와 촉한 사이에서 적당히 균형을 맞추며 편을 바꾸는 정책을 펼치게 됐죠. 이처럼 실제 역사 속 주유는 외모, 음악, 지략, 무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를 좌우할 수 있었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없었다면 삼국지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써졌을지도 모르죠.